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촉구와 6,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예기륜, 유기미, 예기륜, 유기미, 무구. 그 수레를 끌며 그 꼬레를 유기미 적시면 허물이 없다. 상활, 예기륜 의무구야. 그 수레를 끈다는 것은 뜻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 이제는 모든 효가 정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구 강과 육사 음이 이렇게 정응하죠. 자, 한자를 보면은 얘는 질질 끌며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끌며 느리게 간다. 그리고 기는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유는 수레바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유기미 할 때 유는 물의 젖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기륜의 의미는 성공을 이룬 뒤에 초기에 수레를 끌긴 끌되 빨리 못 나가게 뒤로 끈다. 즉 브레이크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본적으로 초구는 양강의 정의이고 육사와 정하죠. 양이니까 방방 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브레이크 작용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즉 유기미는 여우가 강을 건널 때 꼬리를 적시듯 지나치게 빨리 가지 마라. 즉 완성의 초기 단계에 활동 반경을 확장하지 않고 전진하지 않는다. 조금 뒤로 물러서서 기득권을 다스리는 수송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윤의 상징성이 무엇인지는 효를 구체적으로 받았을 때 조금 검토해야 될 지점입니다. 근데 굳이 왜 수레를, 수송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수레를 끌 필요가 있는가 를 조금 생각할 수 있죠. 적극적 경영이 아니라 소극적 경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는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초구 수송의 첫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6,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상기불 물축 7일득. 지어미가 그 수레의 포장을 잃은 것이니 물축 쫓지 않음이라 7일이면 얻으리라. 그 다음 상활 7일득 이중도야. 7일이면 얻는다는 것은 중도로서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중이죠. 중 6이가 그 다음에 9호와 이렇게 응하죠. 그러면은 그 음효로서 중정이고 9호와 정하는데 상계의 감은 도둑이고 하계의 리는 중요. 이건 뒤에 다산 선생님 설명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불은 수레를 장식하는 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어도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사극이나 중국 오래된 영화를 보면은 귀부인이 타고 가는 마차에 이렇게 이제 빨간 차양으로 된 그런 게 있죠. 아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의미는 비록 잃는 것이 있어도 조급히 여기지 말고 반성하면서 기다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략적 행동 지침으로 물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축의 의미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뭐 방방 뛰지 마라는 이야기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예기륜 유기미 무구. 상활 예기륜 의무구야. 그 수레를 끌며 우마가 하천을 건너니 그 꼬리를 물에 적시니 허물이 없다. 상활 그 수레를 끄니 어렵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기륜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수학 이제 본계가 여러 개 있죠. 본계가 있는데 이게 초효가 변하면은 상계는 수,
하계는 산, 그래서 수산건이 되죠. 이 수산건은 내산소가라는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내산소가는 전체로 큰 감인데, 감은 큰 수레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감의 큰 수레를 이렇게 추이를 하니까 다시 수산건에 수감으로서 끌어당긴다는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끌어당기는 상이 나오는데, 그 머리를 적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기재께와 미재께는 서로 짝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이제 다산 선생님은 설명합니다. 여기가 기재께이고 여기가 미재께인데 똑같습니다. 건의 말이 기재께에서는 2가 5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이고, 그 다음에 미재께에서는 곤의 소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미재께, 기재께 모두 이제 지천태나 천지빗께서 추이를 하면은 2가 5로 상승하는 그런 상이 나오는데, 이 모두 물이 하천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꼬리를 하천에 적시는 유미나 머리를 하천에 적시는 유수는 동일한 논리가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기재께를 배우고 있으니까 꼬리를 적시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화기재 본계입니다. 본계가 이렇게 지계가 되면, 초계가 변하게 되면은 상계는 수고 하계는 산이니까 수산건이 되죠. 이 수산건은 최초에 풍지관에서 왔죠. 그래서 육의 강이, 여기 있는 육의 강이 3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간이 꼬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꼬리가 되는지, 상계는 물이니까 꼬리를 적시죠. 하천을 건너매. 자, 이 부분은 물상을 우리 방위를 보면은 우리 많이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진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진이 시작하니까 진이 머리, 그 다음에 간에서 끝나니까 간은 끝, 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 강이 6에서 3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하천을 건너는데 그 꼬리를 적신다 이렇게 물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방위가 본래 진에서 시작하여 간에서 마무리하니까 진은 머리가 되고 간은 꼬리가 된다. 관의 6강이 3으로 추이를 하게 되면은 하천을 건너매 간의 꼬리를 적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게 본계가 이제 지계가 이제 수산건이죠. 수산건은 지계의 모계인 두 개에서 왔는데, 두 개 중 하나는 이렇게 풍지관이고 하나는 뇌산소가인데, 풍지관에서 6에서 3으로 내려오든 뇌산소가에서 4로 오르가든 각각 이 강은 결국에는 제자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6.2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6.2 부상기불 물축 7일득 상활 7일득 이중도야. 부인이 그 수레의 뒤쪽에 있는 차양을 잃었으나 잃어버린 차양을 찾으러 뒤쫓아가지 않더라도 7일 만에 다시 되찾는다. 상활 7일득은 중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을 부인용 수레의 뒤쪽에 있는 가리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국 고전 드라마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에 그 기부인이 타고 다니는 그 차량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이제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는 지천태로부터 왔죠. 이렇게 변하면 이제 수계가 되는데, 최초의 지천태에는 이렇게 곤의 큰 수레가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차양이 있죠. 본계에서는 이렇게 중남과 중녀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것은, 이 수레의 차양은 중녀가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잃어버린 상을 보면은 이렇게
수화기제가 되는 본계는 이제 본계의 목에 지천태로 붙죠.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감의 도적이 나타나서 이렇게 차양을 훔쳐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차양이 벗겨지니까 결국 리의 얼굴, 중녀, 부인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를 전체를 부상기불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본계의 목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감의 도적이 나타나 그 수레의 차양을 훔쳐가고 하게 수화기제 하게 리의 부인의 얼굴이 드러나니까 이 전체가 부상기불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물축 7일덕은 이렇게 그 추위로서 가게 되는데 수화기제 본계가 이렇게 했으면 본계는 지천태로 왔는데 이 차양이 이렇게 있다가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의 막힘이 생기고 이제 없어지다가 다시 6이가 효변하면은 수천수가 되어서 이렇게 건의 차양이 다시 생기죠. 찾는 거죠, 물축. 그러면은 7일 만에 찾는다고 했는데 감의 도적이 훔쳐간 여기 아까 그 감의 도적 여기 있죠. 감의 도적이 훔쳐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감 있죠, 감.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추위를 흘러가다 보면은 7번이 걸린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일 만에 다시 차양, 건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초구와 육이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예기륜, 초구, 수성의 첫 입장에서 빨리 가지 말고 브레이크 걸으시 천천히 가라. 그 다음에 머리를 적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 6이는 기불, 그 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